그 법인 대표님들께서 네.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가 이 가질금이잖아요. 예. 예, 가질금은 보통 왜 발생되고 네.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사실 개인 하시는 분들은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. 네, 영유아기에 고혈압 당뇨 없잖아요. 네 맞습니다. 40대가 넘어가서부터 이제 네. 생기듯이 네, 특히 이제 법인을 좀 오래 하신 분들, 네, 특히 법인 관리를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은 분, 당뇨 고혈압도 사실 몸 관리 제대로 안 한 분들이 생기는 경향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가질금이 당뇨 고혈압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상황에서 가지급금 한 푼 없이 비즈니스가 이거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. 대신에 이제 고혈압 당뇨도 요즘은 발생했다고 죽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하면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의학 통계가 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급금도 뭐 저걸 없애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네. 없애려고 또 무리수를 두면 그게 오히려 더 큰 파근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잘 관리해 나가면 네.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근데 보통 가질금이라는 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현금으로 뭔가를 영업비용을 이제 지출한다거나 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들이 되는 건데 그럼 그렇죠. 가질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솔루션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가지급금의 문제의 본질은 네, 법인에서 돈이 나간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나간 거는 이게 사업 목적으로 지출이 된 거냐, 사업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자산을 매입한다든가, 네, 부채를 상환한다든가, 비용을 지출한다든가, 그죠? 뭔가 그 목적의 한 목적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상대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그 상대 계정이 없는 거죠. 쉽게 말씀드리면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법인에다 밖으로 나간 돈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저거는 잉여금을 처분하는 거하고 원래 본질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. 왜 내가 결국 가지급금을 해결한다는 거는 그 내가 어쨌든 회계상으로 그 공백이 생긴 금액을 다시 메워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내가 다시 개인소득으로 갖고 와서 그걸 다시 가지급금으로 상환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 본질은 잉여금 처분의 해결책하고 같죠.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이제 급여냐, 급여 상여 같은 어떤 형태의 인건비로 해결할 거냐, 아니면 주주 배당 형태로 해결할 거냐, 아니면 주주와 법인 간의 자본 거래하는 그 자본 차익을 통해서 해결할 거냐, 퇴직금으로 해결할 거냐, 아니면 뭐 이 지적재산권을 사업재산권을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. 이게 이제 가지급금의 심각성 또는 중요성, 시급성에 따라서 이제 그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.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가질금은 이 잉여금과 같은 개념이다. 그렇죠. 이 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곧 가질금의 해결 방법이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네. 뭐 법인 돈을 빼다가 내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익 난 거는 본인이 키핑을 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원금과 이제 인정이자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법인에 상환한다. 뭐 그러면 미처분 잉여금에 이거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네. 이제 그런 어떤 사익 추구형의 가지급금보다는 제가 본 많은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이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생긴 이 구조적인 가지급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일종의 사익 추구형이라든가 자산 재테크 목적의 가지급금이 아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법인에서 돈을 빼다가 어쨌든 그 돈으로 다시 상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부사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질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가장 많이 권유하시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? 저는 일단은 권유할 때 일단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봅니다. 그래서 이게 아까 10대에도 당뇨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. 가족력이 있거나 특수한 경우.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원천적으로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가지급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불법 채용자를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거래처에 뭐 특수한 어떤 반대 극보를 줘야 된다든가 하는 이제 이런 부의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가지급금 없이 비즈니스가 안 되죠.
그 반면에 이제 다른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가지급금이 규모가 크지 않고 거래처나 신용도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급여를 좀 더 현실화한다든가 주주 배당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가지급금 문제 때문에 무슨 협력업체에 등록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은행 신용도에 아주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하면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인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시급하잖아요. 리스크보다는. 네. 이제 그럴 때는 좀 금액도 크고 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자본거래라든가 뭐 특허 영수조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. 그렇지만 이제 그런 두 가지 시급한 상황만 아니라면 통상 저는 이제 급여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배당 정책 또는 이게 과거에 회계 처리가 잘못돼서 생긴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회계 오류를 수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도 저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가장 좀 FM적인 방법은 이제 급여, 배당, 네. 네, 그리고 만약에 좀 금액이 크거나 급하다라고 했었을 때 자본거래를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익 소각을 말씀하신 거 그렇죠.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이 특허를 개인명의 특허로 만들어서 양도양수하는 그걸 통해서 가지입금을 해결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역시 가지입금은 아직 그 묘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회계적으로는 이제 가지급금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회계적인 스킬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법도 법기술이라고 있는 것처럼 회계도 회계기술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회계상으로는 적어도 가지급금을 뭐 여러 가지 그 비슷한 회계 계정으로 대체 처리할 수 있어요. 선급금이라든가 외상매출금이라든가 재고에도 일부 가지급금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요. 네.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뭐 기타 유형 자산에도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세무적으로는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. 다만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거는 세무적으로 드러났을 때예요. 왜냐면 이제 가지급금이 궁극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인정이자를 그동안 안 낸 거에 대한 이제 페널티가 있을 거고, 만약에 이 가지급금이 정말 사익축으로 쓰였다면 가지급금이 아니라 그냥 송금 불산입 때는 상해 처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세무적으로 쟁점화되면 가지급금이 굉장히 크고, 만약에 이게 또 특수관계가 끊어지면, 특수관계가 이제 소멸된다는 거는 뭐 내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, 또 사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특수관계가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.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가지급금은 그 소득 귀속자에게 상해 처분이 되니까,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금액도 큰데 상해 처분되게 되면 가지급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추징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. 역시나 가지입금은 CEO가 가져가야 될 하나의 뭐 화두 같은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이 가지입금 관련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시리즈 강의로 진행할 계획입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다음 강의 참고해서 가지입금에 대한 뭐 문제점,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